현대 경찰학의 해부를 통해 경찰이 어떻게 권력의 지배를 넘어 시민의 진정한 파트너로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찰의 역사와 역할, 그리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경찰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유래한 경찰 개념은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헌법을 포함한 국가 작용 전반을 의미하며 행정 기능과 미분화된 상태였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는 16세기 제국경찰법을 통해 교회 행정을 제외한 세속적 국가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죠. 이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경찰국가 시대에는 외교, 군사, 재정, 사법 기능을 제외한 내무 행정 전반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보안 경찰 중심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고 소극적 치안 유지와 적극적 복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즉, 경찰의 권한은 포괄적인 통치권에서 소극적 위험 방지라는 방향으로 축소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권력의 축소는 법치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794년 프로이센의 일발란트법은 공공의 평온과 안전, 그리고 절박한 위험 방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며 경찰의 역할을 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795년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제16조는 경찰의 임무를 질서, 자유, 재산 보호 등 소극적인 목적으로 명문화했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1882년 독일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전승기념비 조망권 보호를 위한 건축 제한 명령을 무효화하며 경찰의 임무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 아닌 오직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는 법 해석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경찰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학의 발전에는 두 가지 위대한 전통이 교차하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대륙법계, 즉 독일과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일반 통치권을 전제로 하며 국가와 시민의 수직적 대립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경찰이란 무엇인가? 라는 조직과 권력적 작용에 초점을 맞추며 경찰권 발동 범위가 축소되는 역사를 가집니다. 수단 또한 명령과 강제 같은 권력적 수단이 중심이 되죠. 반면 영미법계, 영국과 미국의 경찰 개념은 자치권 위임을 전제로 하며 시민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며 경찰권 발동 범위가 확대되는 역사를 보입니다. 비권력적 수단인 서비스와 보호가 주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전통은 현대 경찰의 다양한 모습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대 경찰의 두 선구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1667년 프랑스 파리의 초대 경찰청장 가브리엘 니콜라 드라 레니입니다. 그는 거리 조명, 즉 가로등 도입으로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파리를 빛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진압을 넘어 위생, 도로 등 도시 인프라를 통합 관리한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다음은 1829년 영국의 로버트 필경입니다. 그는 근대 런던 경찰을 창설하며 수도경찰법을 제정했고 비무장과 푸른색 제복으로 군대와 차별화된 경찰의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그의 핵심 철학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유명한 9가지 경찰 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경찰의 학문적 정의를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의 모든 활동을 지칭하며 조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사법경찰의 수사, 정보 및 보안 경찰 활동, 그리고 교통지도와 같은 경찰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 통치권에 기반한 명령과 강제작용이라는 성질에 주목합니다. 이는 보건경찰이나 건축경찰, 영업경찰과 같이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의 교집합에는 생활 안전이나 교통 단속처럼 경찰 조직이 수행하면서 동시에 권력적 작용을 수반하는 보안 경찰 활동이 해당됩니다. 경찰의 유형별 분류를 두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프랑스 권력 분립에서 기원합니다. 행정경찰은 공공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처럼 현재와 장래의 상황에 대비하며 행정법을 적용합니다. 반면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 및 체포와 같이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건을 다루며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른 분류입니다.
국가경찰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강력한 기동성과 전국적인 통일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반면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적이며 지역 맞춤형, 주민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어서 경찰의 유형별 분류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설명하겠습니다. 분류 세 번째는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입니다. 보안경찰은 오직 치안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한 경찰 활동으로 생활 안전이나 교통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협의회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발동되는 경찰권으로 산림, 위생,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협의회 행정경찰 업무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류 네 번째는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구분입니다. 예방경찰은 위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 조치를 통해 위험을 방지하며 주취자 보호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진압경찰은 위해 발생 후 사후적으로 제지하는 것으로 불법 시위 해산이나 범인 체포와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경찰권 발동의 중요한 한계 중 하나는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이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적합성의 원칙은 선택한 수단이 위험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필요성의 원칙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 즉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상당성의 원칙은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선 안 된다는 비유처럼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권 발동의 또 다른 한계는 소극 목적과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먼저 경찰 소극제의 원칙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경찰은 오직 공공의 안녕 유지를 위해서만 개입할 수 있으며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찰 책임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을 규정합니다. 행위 책임은 본인 또는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에 대한 것이며 상태 책임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위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여 경찰 긴급 상태가 선포될 경우에는 제3자, 즉 비책임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현대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전통적 경찰 활동은 범죄 투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주로 자동차 순찰과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출동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 활동의 평가 지표는 범인 검거율이나 출동 속도 같은 양적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시민 안전의 공동 생산자이자 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도보 순찰과 주민 접촉을 통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 및 범죄 공포심 감소와 같은 질적 지표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이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를 진압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새로운 정의 개념인 회복적 경찰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응보적 정의는 어떤 법을 어겼는가? 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와 치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를 질문하며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에 집중합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의 핵심은 처벌 중심의 형사 절차 한계를 극복하고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통해 공동체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발생한 해악을 치유하고 관계를 재건하는 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복적 대화 모임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건 선정입니다. 층간소음,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예비 검토 단계에서는 전담 경찰관과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사건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 모임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주관으로 개별 사전 모임을 가진 후 양측이 함께 만나는 본 모임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반영 단계에서는 작성된 약속 이행문을 수사 서류에 첨부하고 경미한 사안은 직결심판이나 훈방 등의 선처를 통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021년에 도입된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이 생활안전이나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한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원화 모델로의 전환을 지향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현재 세종, 강원, 제주 등지에서 이원화 모델의 시범 운영을 추진하며 미래 자치경찰제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경찰의 지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경찰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추구합니다. 첫째, 증거 기반 치안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실질적 자치경찰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완벽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셋째, 회복적 사법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치유와 공동체의 평온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돕는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결국 경찰의 정당성은 법전 속 권한이 아닌 시민의 일상 속에 깊이 녹아든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